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소소한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소소한 이야기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뭐 음향 사고 이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거는 제 라이브 방송에서 그때그때마다 이메일 통해서 어떤 제보나 제보는 아니고 이메일 통해서 어떤 문제점들을 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풀어드리는 시간을 매주 일요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들은 격주로 하고 있지만 그 시간에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는 다루지 못했었고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메일 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봤는데 그래서 그걸 보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궁금하셨나 봐요. 음향 사고가 났는데 이런 음향 사고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재미있게 우리 유튜브 상에서 음향 사고를 딱 치니까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선 제가 어떤 사고일 거라고 이렇게 한번 추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재밌을까요? 그래,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임창정 음향 사고로 보내주신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2분부터 있다니까 2분 때 볼게요. 봅시다. 하지만 우리 함께 했지. 언제나 내 마음이라 사랑하던 마음이라 네, 이거 뭐가 문제인지 알죠? 그리 아파할 줄 몰랐어. 그치, 다시 빛이 올라가면서 네. 그라고 안아주고 싶지만 전이 돼버린 음향기만 그렇죠, 저렇게 나오지. 잊고 잊혀지고 지우고 정말 그때가 그리워졌어. 피치도 같이 따라 불렀어요. 키지 마. 다시 목을 몇 네. 번에. 지난번에도 봤던 건데 또 봐도 재밌네요. 저거는 왜 그러냐면 저때 플레이했던 장비가 뭐 USB도 되고 CD도 되는 아마 CDJ라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CDJ는 DJ용 CD 플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DJ용 CD 플레이어가 그 DJ용 믹서 옆에 놓는 이렇게 턴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파이오니아 그 제품이 가장 유명하긴 하지만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그 렉 타입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렌탈 팀이 제일 렉 타입으로 많이 갖고 다녀요. 그 렉 타입이 어떻게 되냐면 실제 본체는 렉에 껴 수 있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공연 팀들은 장비를 렉 안에 장착을 해야지 이동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CD 플레이어는 CDJ라고 하는데 CD 플레이어는 어떻게 생겼냐면 실제 본체는 렉에 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컨트롤러, 그러니까 CD를 틀고 플레이백하는 컨트롤러, 특히 DJ들이 쓰는 이렇게 턴테이블 형태로 생긴 그 CD가 축소돼서 2RU나 3RU 크기로 이렇게 컨트롤러가 따로 나와요. 그 컨트롤러는 데이터 케이블로 그 CDJ 본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트롤러로 이제 플레이를 누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루프 기능부터 시작해서 피치 기능, 그다음에 그 페이드 아웃 하는 기능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타임이 점점 느려지면서 페이드 아웃 하는 그런 기능들, DJ들이 쓰는 펑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쭉 느려지면서 꺼지는 기능, 그 다음에 다시 빨라지면서 켜지는 기능, 뭐 이런 거가 있는데 지금 그게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활성화가 되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CD 틀 때 플레이 스탑만 하잖아요. 그런 게 디테일한 기능들은 잘 보지 않잖아요. 근데 CDJ에는 이게 DJ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펑션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활용해서 진짜로 이렇게 스크래치도 할 수 있잖아요. CD인데도 스크래치를 할 수 있게 그런 펑션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아마도 이 플레이를 담당하는 사람이 그 펑션을 잘못 눌렀을 거예요. 예, 그럼 그렇게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표기하잖아요. 이런 거 하는 건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공연을 하러 이렇게 같이 오면 매니저랑 같이 와요. 예, 그래서 매니저가 CD를 갖고 오거나 USB를 갖고 와서 이거 몇 번째 곡 이제 틀어주시면 됩니다. 요거 틀어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서 그 사람이 누르는 거예요, 플레이를. 네, 음악 시작하는 시점에서 눌러주세요라고 이렇게 사실은 오퍼레이터가 플레이백을 잡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저렇게 초대 가수가 와서 하는 경우는
매니저가 눌러요. 매니저가 플레이백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분명히 매니저가 잘못 눌렀을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매니저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노래 가사뿐이죠. 힘들어도 우리 딸이 좋아하는 B2B.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요게 이제 MR이라 그래서 Music Reinforcement. 그 여러분들 그 음악은 AR과 MR이 있어요. 특히 가수들이 갖고 다닐 때 AR을 틀었다는 얘기는 목소리까지 다 있는 걸 틀은 경우가 AR. 그다음에 이제 MR이라는 거는 이제 Music Reinforcement라 그래서 이제 목소리는 없고 그 음악만 들어있는 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 MR을 제가 지금 적어봤을 때는 CD로 갖고 온 거예요. 라디오 방송국에 CD로 갖고 와서, 왜냐면 MR은 라디오 방송국이 갖고 있지 않잖아요. 보통 MR은 가수들이 갖고 다녀요. 매니저가 갖고 다니거나. 가수들이 MR CD를 갖고 있는데 이 CD에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CD에 스크래치가 나서 플레이를 하는데 그 레이저가 그 트랙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뭐가 묻었거나 스크래치가 났거나 해서 이제 플레이백에 오류가 난 거죠. 그럴 경우 지금 저렇게 돼요. USB 플레이를 했으면 저렇게는 안 됐을 거예요. USB는 저렇게는 증상이 나오진 않거든요. 저건 이제 레이저로 트랙을 읽다가 이제 트랙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가 아무리 그 복원을 할 수 있는 CIRC 그런 기능이 있더라도 사실 그 복원을 못하게 되면 계속 이렇게 트랙을 이제 잘못 찾게 되면서 저런 식으로 이제 건너뛰는 현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예요. 네, 남매가 저렇게 부르기 쉽지 않죠. 남매가 있으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저렇게 부르기 싫어요. 지금 저 상황은 되게 단순한 걸 수도 있어요. 정말 단순한 거는 저 때 진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둘이 올라갔는데 마이크를 하나를 안 킨 거예요. 요새 마이크를 쉽게 키게 돼 있어요. 키자마자 바로 붙어갖고서 동작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키는 거를 이제 잊어버리고선 그냥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무대에 있는 그 스텝진들이 사실은 마이크 확인 다 하고 올려 보내야 됩니다. 근데 제일 실수 많이 하면서 되게 단순한 게 아까 얘기한 전원을 안 켜는 경우, 마이크가 안 켜거나 뮤트가 돼 있는 경우. 두 번째 문제는 실제로 전파상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요. 그거보다는 그 전에 먼저 다뤄야 되는 게 배터리가 나간 경우죠. 무선 마이크가 굉장히 오래 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짧게는 2시간, 오래 쓰면 10시간 정도 사용을 하게 돼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마이크도 한 8시간 정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공연이 2시간 이내로 거의 다 끝나기 때문에 거의 2시간이 가장 짧은 시간일 것 같고요. 길게 쓸 경우 한 10시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시간, 10시간 넘는 애를 갖고선 이제 충전 방식의 무선 마이크도 있고 배터리 방식의 무선 마이크가 있는데 이제 그냥 마음 놓고 있었던 거죠. 마음 놓고 리허설 때도 잘 동작했으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실제로 무대를 딱 올라가는데 배터리가 방전이 딱 되는 경우, 이게 굉장히 난감한 거죠. 그래서 백업 마이크를 갖고 있다가 이제 바꿔주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저 장소를 봤을 때에는 굉장히 좀 전문 인력이 많은 그런 장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팬사인회나 다른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 같아서 아마 그런 전문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 즉시로 대처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문제될 수 있을 만한 거는 혼선인데요. 이제 혼선인 경우에는 저렇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근데 저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예 소리가 안 나왔잖아요. 아래 소리가 안 나온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 아예 소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저 마이크가 디지털 전송 방식, 그러니까 그 아날로그 전송 방식의 무선 마이크가 아닌 디지털 전송 방식의 무선 마이크일 경우 동일한 대역에 정말 다른 무선 마이크가 켜져 있거나 동일한 대역에 정말로 거의 비슷한 시그널의 소리가 딱 들어버리면 이 혼선된 소리를 출력하기보다는 무선 마이크 스테이션 쪽에서는 이거는 뮤트를 해야겠다, 이거는 방송이 못 나가 해서 뮤트를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딱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완벽하게 소리가 안 나갔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소리가 안 나가는 상황이라면 단순한 혼선이 아닌 정말로 동일 대역에 똑같은 주파수가 뭔가 하나가 딱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저런 디지털 무선 마이크일 경우, 아직 확인 안 되지만 디지털 무선 마이크일 경우에는 아예 전파를 차단을 시키면서, 차단이 아니죠, 오디오 신호를 차단하면서 이제 사용을 못하게 막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안 좋은 소리가 방송을 나가는 게 훨씬 더 큰 오디오 사고거든요. 마이크가 안 되면 다른 마이크를 교체하면 되는 거지만 그 잡음이 들어온 게 막 스피커를 통해서 막 바바바바박 나간다면 그게 훨씬 더 방송 사고가 크겠죠. 그래서 저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한 3가지 경우들이 될 것 같네요. 야, 이거는 뭐냐면 하다가 잠깐 퍼즈 됐다가 그리고 나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플레이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박자도 놓쳐버렸고 잘못 나가버린 거죠. 이거는 이제 CD가 잘못돼서 멈췄다기보다는 사실은 오퍼레이터가 운영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오퍼레이터는 플레이 스탑은 보통 잘 운영하지 않아요. 옆에서 보조가 있으면 보조가 하거나 아니면 매니저가 있으면 매니저가 하는데 실수로 퍼즈를 누른 겁니다. 이거는 스탑을 눌렀으면 스탑돼서 처음부터 다시 플레이가 될 텐데 아까 끊어진 부분부터 이어서 플레이 되는 걸 보니까 누군가 퍼즈를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플레이 버튼을 한 번 더 누른 거죠. 플레이 버튼 하나 더 누르면 이제 퍼즈가 됐다가, 그러고서 사고 났다 그러고 다시 플레이를 눌렀는데 벌써 어긋나기 시작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막 떼창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라이브 상태로 떼창으로 넘어가도록 인기응변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사람의 그 휴먼 에러죠. 휴먼 에러.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냥 유튜브 상에서 나오는 음향 사고라고 한 것들 몇 개를 좀 봤어요. 근데 대부분이 마이크 사고일 것 같았는데 마이크보다는 플레이백, MR의 문제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장비의 문제인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음향 사고에서 장비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돼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와 있는 장비들은 생각보다 좀 잘 보호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의도치 않게 혼선이 타는 경우들, 무선 마이크 그런 경우들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700MHz를 쓰다가 이제 900MHz대로 바뀌고, 그리고 2.4GHz나 5GHz대를 쓰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대역대가 너무나 많은 전파들이 같이 쓰고 있는 대역이어서 지금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는 팀 쪽에서는 사실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무선 마이크가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선으로 백업을 갖고 있고, 백업을 통해서 어떤 방송 사고 났을 때 바로바로 전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모든 준비 과정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미리 생각해 놔야 되는 거지요. 기계는 사실 거짓말 안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기계는 사실 사람이 잘못 다뤘기 때문에 망가지거나 사람이 잘못 다뤘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게 더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걸 휴먼 에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의에 발생된 기계적인 오류, 휴먼 에러라고 하죠. 보통은 오퍼레이터 문제이거나 운영하는 사람이 옆에 도와주는 사람의 이런 아까 같은 그런 실수들입니다. 아까 뭐 CD가 튀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CD를 관리했던 사람의 오류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 오늘은 짤막하게 유튜브 상에서 돌아다니는 영상에 대해서 제가 음향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였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잠시만요. 네, 아직 아닙니다. 안내 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통화가 됐죠. 네, 그 추수감사절 이후에 남아 있는 그 행사 제품들을 이제
말 그대로 떨이로 처리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된 거지만 저희는 그건 아니죠. 네, 전 세계 세일에 맞춰서 여러분들 제품 행사가 들어가는데요. 저희 채널에서는 사실 그건 아니고 11월에 할인 행사로 하는 겁니다. 네, 블랙 프라이데이 겸 11월에 할인 행사로 여러분들 오늘 밤 9시에 합니다.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오늘 밤 9시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밤 9시에는 두 가지 회사가 나옵니다. 원모어와 그리고 베어 다이나믹이 나옵니다. 제가 리뷰도 했었죠. 원모어 제품과 베어 다이나믹 제품을 리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링크 달아드리니까 링크 보시고선 들어오시면 되고요. 베어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진짜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로 하기 때문에 단 이틀만 합니다. 네, 아니죠. 주말까지죠. 그러니까 금토일까지만. 네, 금토일까지만 진행을 합니다. 3일간만 진행을 하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시그니처 모델이 나옵니다. 이번에 새로 나왔던 T1하고 T5 3세대, 네, 3세대 시그니처 모델들이 나오고 거기에 추가로 플러스 A2 앰프하고 A20 앰프가 나옵니다. A2 앰프와 A20 앰프는 굉장히 고급 앰프인 거 아시죠? 근데 이 앰프는 다른 애들하고 정말 호환이 좋아요. 굉장히 투명한 색깔을 갖고 있는 그런 앰프예요.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베어 다이나믹의 헤드폰 앰프는 굉장히 투명해요. 트랜스페런트하다 그러죠. 되게 투명한 색깔을 내는 그런 애여서 어떤 헤드폰과 매칭을 해도 궁합이 거의 100% 다 맞습니다. 네, 그냥 단순하게 정말 퓨어하게 증폭만 해주는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헤드폰을 갖고 계셔도 아마도 A20하고 A2 앰프는 네, 매력적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 9시입니다. 네, 금요일 밤 9시에 블랙 프라이데이 겸 11월의 할인 행사로 여러분들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그때 뵙도록 할게요. 그럼 이따가 봬요.